수가 없어. 그럼 결국 남는 건 평당 얼마야?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정이 있어. 어떤 함정이 있냐? 얘도 예의 못하고 얘도 예의 못하고. 건축사도 견적 볼 줄 모르고, 시공 기술사도 견적 볼 줄 몰라. 견적은 오직 공무만 알아. 근데 그 공무도 이 공무가 이 공무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어디다가 어떻게 태웠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우리 회사에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무가 4시 있는데 다 달라. 도면을 가지고 뽑으라 그러면 물리하는 거죠. 단가 다 달라고 이윤 숨기는 건 아니고. 딴 거보다 이거 좀 이게 요새 세상의 흐름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어려우고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런 거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무슨 뭐 빔설계를 다 무슨 그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빔설계를 납품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너 입장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되게 편하긴 하다, 투명하긴 하다 이런 차원 이해로 제가 접근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검토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받는 도면은요 되게 낯섭니다. 되게 두꺼운 종이에 막 선들이 쭉쭉 그려져 있고 남자들은 예전에 기술 시간에나 잠깐 봤던 도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도면이 양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도면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건축 설계 도면이 있고요. 건축 설계 도면, 구조 도면이 있고요. 전기, 설비, 통신 각 파트에 그 도면이 쫙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게 왜 포토샵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멀티 레이어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면을.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3D를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3D를 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다수 이렇게 보는 3D는 이런 백데이터가 없어요. 뒷단이 없는 그림이. 그럼 3D는 누가 만들어요? 3D 만드는 애들이 만들어요. 캐드를 보고 치수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외관과 디자인 질감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축에 필요한 유효한 데이터가 아닌 거죠. 시각적인 왜곡이 있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게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하는 데 가서 보면 위 이미지는 조감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3D를 만드는 애들은 시각 디자이너들인 거예요. 건축 1도 몰라요. 시각 디자이너가 건축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포토샵과 스케치업과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건축주는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간 자재가 실제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아니다. 얘네들은 그냥 의뢰를 받은 아웃소싱으로 해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면이 기획 도면이 있고 인허가용 도면이 있고 공사용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공사용 도면. 그럼 그거 언제 그리냐? 인허가가 나오고 나서 공사가 확정이 되면 그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계가 다 나와야 견적을 뽑을 수 있어요. 왜? 구체적으로 여기에 품목들이나 목록들이 어떻게 기재가 돼야 그걸 적용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함정이 뭐냐? 대다수의 건축주들은 마음이 급해서 인허가만 떨어지고 나면 견적 뽑아달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도면 갖고 견적을 뽑다 보니까 시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사용 도면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또 보여드리는 건 그 책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 오늘 놀아줄 거, 이따가 회수할 거. 아직 거기로 안 넘어갔으니까 일단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아래를 잘라가지고 보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니까 실제로 이게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3D 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실측한 사이즈를 넣으면
사람을 세워보면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걸려요? 실제로 사람을 세워보니까 이 벽에 걸려서 이러고 올라가야 돼.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3D 설계를 하면. 그러면 이게 공간 설계할 때, 특히 건물 설계할 때 어떤 식이 되냐면 공간의 동선과 배치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로스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걸 갖고 미리 이제 체크를 해서 이 계단의 높이를 다르게 나눠야겠구나, 계단의 시작점을 달리 맞춰줘야 되고 계단별 높이를 어떻게 나눴을 때 도착을 하겠구나.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계단할 때 균등하게 200이면 200, 200, 200, 200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점에 도착하는 부분에서 저런 오류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일부는 조금 높이고 줄이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수치를 조정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 공사가 되니까 비용이 상승이 되고 변경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근데 이런 거를 프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계단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실제로 계단 밑에 화장실에 사람 사이즈를 집어여서 실측을 해서 걸리는 건 없는지, 일어섰을 때 여기에 이제 계단실 밑에 머리는 걸리질 않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보다 추가 비용, 변경 비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냐면 도면을 납품 받고 내가 확인을 해서 오케이 이대로 시공해도 문제 없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컨펌을 해주고 넘겨야 사실 말이 맞는 건데 대다수가 딜리버리라는 말이에요. 딜리버리. 설계를 해주면 이걸 갖고 와서 딜리버리란 말이에요. 적정성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계는 천여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설계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첫 설계야. 첫 그거라고. 그러면은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다. 누구 측에? 발주자 측에.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긴 꼴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된다가 아니라 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거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벽에 이거를 내가 뭐 잘라내겠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중요한 내력벽이라든지 구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뚫기 위해서 반드시 보강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대다수가 언제 나와요? 건물 짓고 있을 때 막 나와요. 현장에서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된다고 그러죠. 대신 추가 비용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3D로 뽑아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안 보이는 이거 각종 설비 계획, 이게 가장 골치 아파요. 이게 이 설비가 예를 들면 여기에 냉방기가 몇 대가 들어가고 공조가 어떻게 들어가 설비가 들어가면 이게 하나 끝입니까? 아니죠. 수도배관 있고요, 전기배관 있고요. 보시면 급수, 급탕, 배수, 오수, 풍기, 냉방, 가스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보고 겹쳐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도면은 이걸 2D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프리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생애주기라는 게 나오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LED 전구가 들어가요. 그럼 LED 전구는 뭐 몇만 시간 있으면 바꿔줘야 돼.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알람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때 미리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이 샜어. 여기 관에서 물이 샜어. 그럼 여기서 샜으면 왜 샜는지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걸 교체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간섭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되는데, 일반 캐드 도면으로 하면 항상 제가 듣는 말인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재판 가는 거고, 안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갖고 싸움 나는 거고, 넉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사장도 모른다니까요. 건축 설계사 소장은 알 것 같아요. 웃기지 마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전형적으로 숫자 그림 맞히기밖에 할 줄 모르는 건축사가 만든 표현을 보여드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으면 제가 직원들 왜 그 비싼 임금비 주고 나머지 다 써요. 그냥 한두 명 들여다가 그냥 다 떼우지.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건축은요, 해당 분야끼리의 소통을 안 해. 내가 일을 해보니까 다 자기들 일만 해. 그러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가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누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계하는 설계밖에 몰라, 시공하는 시공밖에 몰라, 견적내는 견적밖에 몰라, 다재 구매 밖에 몰라. 다 자기들 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모나이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일하려면 직접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 건축주 공사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말도 못 알아듣고 맨날 싸우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는 겁니다.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의 간섭과 배감을 간섭을 해서 이렇게 도면 결과를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도면을 체크를 하고 그걸 다시 표를 만들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강도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추가 비용이 4억이 나왔다. 여러분 웬만한 건축주는 1억만 넘어가고요. 저 하나하나 다 설명 듣기로 나왔어요. 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요인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나온 건지 납득이 돼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대충 한 거예요. 왜? 말을 너무 들어놓고 내가 얘기해도 안 통하고 시간을 가고 결국 법정에서 만나면 그렇죠. 변호사들끼리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관련 분쟁들을 가게 되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효성 있는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버링 다 해서 간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CF에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매칭 어떤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어떻게 발견이 됐음. 야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아들 생일 파티 해줄 때 큐시트를 짤 때도 할 수 있는 정말 단순한 작업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 해요. 왜요? 공사를 하다 보면 저런 칸이 몇 개나 나왔어요. 수백 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1도 없어요. 관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한글로 돼 있어요. 저렇게 백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몇 월 며칠 어느 부위에서 변경을 하였어. 다 이게 다 주관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쉬운 이유가 뭐예요? 객관식이니까 쉬운 거예요. 그죠? OMR 갖고 하니까 전국에 수할 수 있지. 수능 보는데 그걸 다 주관식으로 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대다수의 공사 현장 관리를 주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답답해요? 대표만 답답하고 돈 내는 사람만 답답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랬다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손 스케치를 했다는 거를 캐드를 갖다 주니까 손 스케치 했던 사람들이 캐드를 배웠다? 캐드를 한 거는 그 젊은 세대, 학생들이 배워서 그 다음 세대 때 한 거예요. 지금 캐드 하는 사람들한테 BIM 갖다 주면 배운다? 안 배워. 그럼 왜 해? 왜? 자기도 배운 적이 없어. 써본 적도 없고 비싸. 그러니까 누가 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BIM 다 배워요. 그런 식으로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공사에서는 BIM 왜 써요? 거기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왜 써요? 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항상 법적 대응에 대한 이제 근거를 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CM에서 저희 이제 CM단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얘기를 하면 제가 소모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무팀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건축가라는 법무팀이 왜 필요합니까? 제일 많은 악기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건축공사 현장이다. 왜? 이해자가 이해하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항상 남겨놓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 되실 때 보세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저 BIM의 그 설계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그 BIM 엔지니어 붙이는 거예요. 네? BIM 엔지니어 붙인다고요. 이런 거예요. 현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시공사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설계를 받았잖아요. BIM 쓸 줄 몰라요. 그럼 내가 이 도면을 바탕으로 이제 그 시공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 관리를 해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BIM 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공 쪽에서 못한다. 시공도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 쪽에 관리단이. 그냥 우리 보여드릴게요. 쪽에서 붙인다고요? 다시 저기 건축주 입장에서? 네. 관리회사를 붙일 때. 아까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렇게 소규모 현장에다 이런 거예요. 내가 관리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시공사는 이걸 하면서 좀 안 좋아요. 충분히 드러나니까. 네. 그러면은 그 BIM을 배워서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BIM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BIM은요 엔지니어 팀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한두 명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최소 4명. 예. 여기 전기 뭐 설계 구조 이렇게 기계 구조 배워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면 될까요? 네. 보시면 보통 이제
스마트 시공을 하겠다, BIM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실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BIM 전환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BIM 전환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실시 설계 도서 기준에 물량 산출이 부분별로 다 이제 찍어서 나오겠죠. 그럼 타일의 완이나 그런 것까지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량 검토가 되겠죠. 시공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저희 같은 CM 회사는 필요한 거예요. 왜? 바깥해야 되니까. 건축주가 추가 비용으로 5%씩 주는데 5%가 뭐 할 거예요? 현장나가 타일만 찍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백데이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뭐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3차원으로 기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하고. 그럼 예를 들면 물량이 이거 변경했으니까 구글빵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거 레벨 바뀌고 뭐 했을 때 비용 얼마 드는지 뽑자라고 했을 때 물량이 미리 나오죠. 보통은 현장 가서 실측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나올 때까지 한 1, 2주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의 변경이 이런 식으로 딱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미리 3D 시뮬레이션이 되고 단가 나오고 저희가 여기 백라인에 뭐가 있냐면 단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단가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공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관리. 결국 100일, 200일, 300일의 관리가 더해져서 나오는데 관리를 종이에다가 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3차원으로 기록할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시공사에서 해줄 이유가 없죠. 왜요? 이게 드러나면 자기네 먹어갈 리가 없잖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공사가 저희랑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건 친친들이랑 일하려면 결제 100%야. 건축주가 안 주면 자기네 회사에서라도 돈을 줄 정도의 재력이 있대. 해서 와가지고 눈물을 먹고 저희 회사랑 일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지들이 영업해서 자기네들이 건축주랑 일을 하지 뭐 우리 회사랑 일을 하겠어요. 근데 왜 하냐? 결제 100%. 저희는 건축주가 자금 관리 저한테먹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금을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인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제 안 나갈 일은 없어요. 안 되면 저희가 돈을 빌려서라도 주고 시공을 하게 그런 경우 있거든요. 건축주 돈을 안 줘요. 현장은 더 시간이 지체가 되면 품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건축주한테 대출해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돈을 주고 이자를 받을 그런 것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역할이 결국은 그거예요. 현장에 흘러갈 수 있는 돈은 대대에 넣어줘야 되는데 핵심은 현장에 전혀 안 가보죠. 건축주도 안 가보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건데 막상 일을 할 때 관리를 뭘로 해요? 타격 수기로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3차원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회사에서 못하는 걸 BIM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기록을 3D를 해나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1주차에 어디까지 공사할 거예요? 기초 치고 뭐 합니다. 기초 치고 뭐 하는 것까지 우리가 프리시뮬레이션을 대략 BIM을 볼 수 있어요. 철근이 이때 이만큼이 들어가겠구나. 인력이 이때 이만큼이 들어가겠구나.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드라마 영화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면서 기록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뒷북치고 그런 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는 거의 아주 작은 소규모 현장도 이 BIM을 항상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 설계예요. 구조 설계. 철근이 몇 가닥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는 사실 구조 사무실에 넘어갔다 오면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 사무실이랑 BIM을 같이 줘. 저희 하고 있는 회사가 구조 사무실이랑 BIM을 같이 하는 데거든요. 그럼 뭐예요? 구조를 손을 대주겠어요. BIM 뽑으면서 BIM으로 철근이 쫙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시공 쪽에서 의견을 줄 수 있죠. 이거 과하지 않냐,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부분을 구조사 측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빼도 되겠다. 그러면은 BIM에서 줄여주는 순간 구조에서도 줄여져서 넘어오게 되는 건데 다 따르잖아요. 설계 따로, 전기 따로, 설계 따로 다 따르는데 나 이거 구조 좀 줄여주세요 하면 누가 줄여줄 거예요? 제 얘기 그 얘기예요. 소장이에요? 왜요? 그거 줄여준다고 인센티브 주나요? 건축 현장 적게 나면 소장한테 인센티브 줄 거예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있거든요. 설계 전체적인 도급 비용에서 도급 비용을 줄이면 도급 비용의 50%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왜 불을 기도 줄이겠죠. 그래야 밥값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CM회사에서는 BIM 무조건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시공사에서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관리자의 입장의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일하는 모든 과정을 3차원으로 기록을 남기고 문제 생겼을 때 이걸 까서 니네 여기 바뀌었지 않았니?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막상 공사 끝나고 나면 깔 수가 없잖아요. 공사 다 돼 있는데 마감 다 쳐놨는데 물량이 막 달라. 정산을 했더니 더 나왔대. 야 여기서 보면 안 그런데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건축주는.
언제? 까보기 전까지.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의 건축물에는 서울시 공공건축물은 다 BIM을 하는 이유가 이런 악유나 이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칠진티 안에 비어있는 팀이 있으세요? 네, 관리팀도 있죠. 건축사가 있습니다. 조사무실 쪽에 거기서는 이제 용역을 하는 거고 저희는 건축사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걔네 구조사무실 직원만 20명이에요. BIM팀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못해도 그 20, 30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 근데 거기가 저희랑 이제 일을 앞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사들이 그걸 관리하는데 미국 건축사, 프랑스 건축사 이렇게 외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되게 이게 익숙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팀장도 영국에서 공부하고 친구거든요. 걔네들은 BIM 수업을 다 들었어. 그래서 이게 새롭진 않아. 그래서 관리가 가능해. 근데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그치? 근데 일반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오해 많이 하시는 게 설계사무실에서 뭐 대학 제대로 나와가지고 뭐 건축가 나와서 그림 그리는 거 맞죠? 공고만 나와가지고도 설계사무실에서 그림 그리는 거 차가워요. 고급 인력 있지만 얼굴만 하는 정도이고 실제로 일하는 애들은 급이 떨어지고 월급도 200만 원, 300만 원 허다해요. 설계사무실. 근데 그런 애들이 무슨 얼마나 고급 인력이 있어요. BIM 정도 쓰려면요 400 밑에는 없어요. 그럼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내가 오너 입장에서 BIM 권하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건 건축주가 안 해야 될 몫이지. 내가 시행사만 하겠죠. 그 차이예요, 시간. 그래서 설계사도 BIM을 귀찮아요. 왜? 이거 도입하려면 프로그램도 사야 돼, 인건도 직원도 뽑아야 돼. 근데 직원이 2, 300만 원짜리가 없어요. 미니멈이 400부터가 시작인데 이거 한 4명만 있어 갖다 놔도 한 달에 1600이에요, 인건비가. 그럼 내가 설계비 얼마 받는다고 돈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방어를 하는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게 일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네. 해라고 적어도 지난주인가 말씀하셨던 네. 얘기는 최하 20억은 넘어야 비하이. 저희 지금 5억짜리도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건축주랑 싸우기 싫었어요. 공사비 네. 5억짜리도 이번에 싸우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억짜리만 발주한다고 안 하겠죠. 그 사무실에서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서 묶어서 끼워넣어서 왜요? 제가 대표잖아요. 나는 싸우기 싫어요. 싸우면 법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맨날 변호사비만 나가잖아요. 접은 적은 없어요. 5억짜리 그거 하기 BIM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저희는 300만 원 주고 하죠. 300만 원? 네. 5억짜리야? 네. 4명이 껴요. 아니 다른 거 이제 끼워파한다니까요. 발주할 때 그 BIM 팀한테 위조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저 건축사 사무실 구조랑 BIM 전문으로 하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건축부문 100억대 이상이 지금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억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0억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묶어서 나갈 때 제가 한 80억대인데 예. 그 정도는 사실 BIM 위주로 잡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럼 저희가 해드리면 되죠. 그런 거는 저희가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하는 거죠. 수학을 좀안 제한해요. 왜 그러냐면 BIM 사무실도요 만나는 데들이 클라이언트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묶어서 4,500억이 되는 거고요. 친친디는 그런 거예요. BIM 공동사무실도 위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BIM을 할 때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BIM 플러스 관리까지 해주시는 거 건축주 입장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 비용 받게 되면 네. BIM을 우리 한 명을 사람을 내렸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되죠. 동료비만 납품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럼 저희가 해드리는 게 평당 5,000원. 저희가 발주하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네. 거기 한 사람 2,800원, 2,000 중요한 거 그러니까요. 뭐 그거 얼마 들지도 않잖아요. 5만 원 해봐요. 한 2만 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그러니까 관리자 시간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일반 건축 설계만 아는 사람이 이 뷰계 결정을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회수할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총 공사비 30억, 30억, 3,700, 34억 5천, 42억 5천. 이렇게 해놓고 위에 직접 재료비, 노무비, 순공사 원가 이렇게 해서 여기 쭉 분석을 해놨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숫자 맞추기예요. 공사를 모르니까 그냥 숫자 맞추기, 견적서 들어온 걸 막 분석만 해놨어요. 뭐 간접 노무비는 여기는 7.5%, 여기 8%, 여기 7%, 여기 5%. 그럼 이 5%를 했는데 쭉 내려가서 JK 레이스를 보니까 42억이야. 뭐지? 여기 왜 5%인데 제일 비싸지?
산재보험료 보니까 비슷하네. 근데 여기 4.05인데 4.50이지? 뭐지? 여기 지금 보니까 쭉 보니까 이윤이 쭉 보니까 여기는 일반 관리비가 2.5%, 3%, 2%, 3%. 여기는 이윤이 5.4%, 1.5%, 3%. 뭐지? 3%인데 왜 40이 여기 있고 여기는 5.4%인데 왜 30억이지? 머리 지진 않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뭐만 남아요? 30억, 30억, 40억, 40이요. 그래서 건축사가 어디 추천한 줄 알아요? 30억짜리. 웃기는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건축사가 볼 수 있는 거는 숫자로 나온 거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비교예요? 핵심을 봐야지. 실제로 이 순공사 원가가 얼마인지를 보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봐야겠죠. 뭘 보여야 될까요? 재료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숨어있는 게 뭐예요? 항상 팩단을 해야 돼. 팩단. 뭐예요? 시공방법. 이걸 놓치면 시공방법. 저희가 30억짜리 갖고 일단은 건축주가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자 30억짜리부터 어떻게 줄이기 시작했는지를 볼게요. 우리는 항상 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전문적인 거는 몰라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준점만 제시를 하면 돼요. 봅시다. 자, 아니 빌라 공사를 하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이 러핑타워라고 집 크레인이 설치된다고 설계도에 써놨어. 현실 가격이 있는 애예요. 있는 애. 빌라 공사하는데 이 큰 러핑타워 집 크레인을 써야 된다고 써놨어요. 근데 건축주 러핑타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뭐예요? 크레인. 크레인도 필요한가 보다. 건축사? 나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시방에다가 러핑타워를 해놨겠지. 그런데 이 러핑타워를 하게 되면요 타워 회전 반경이 크니까 돌 때 옆집 땅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옆집 주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럼 민원 발생할 수 있겠죠. 민원 발생하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겠죠. 두 번째, 크레인 운영비가 엄청 비싸요. 우리가 제안했어요. 이거 줄일 수 있다. 어떻게?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 한 번에 많이 뜰 거를 작은 걸로 여러 번 뜨면 된다는 얘기예요. 소형 공사에서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건축사가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뭐 유명한 건축가분의 아들이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건축가의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나 부자로서 살았겠어. 그러니까 얘는 현실 감각이 있다 없다? 시공 현실 감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렇게 시방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어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견적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집 크레인 대비 이동식 크레인을 하면 30% 경비가 빠져요. 왜요? 인건비가 나가. 크레인 기사가 쉽게 얘기하면 대형 트럭 기사 운전비하고 요 소형 다마스 운전사 다른 거예요. 근데 다마스 갖고 몇 번 나르면 돼요. 당연히 시간이 불편하겠지. 당연히 일하는 거 더 번잡스럽겠지.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대로 진행됐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의 요소가 있다. 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또 한 가지. 이건 처음으로 딱 써놨어. 기명을 해놨어. 건축주가 건축 설계사가 내가 설계하는 이 작품에는 이건 창호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창호에 B2C 모델이 있고 B2B 모델이 있네. B2C 모델은 이건 창호 붙여서 나가는 일반 대리점의 소비자가로 파는 거고요. 아키페이스라고 B2B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자, B2B 브랜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노브랜드 있죠. PB 상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호 마크를 안 달고 다른 마크 달고 나오면 건축 이 동일 제품으로 견적 반영했었을 때 견적 금액의 70%의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1억이면 3천, 2억이면 6천이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건 창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대부분 개인의 취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임대주택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분양 못해. 근데 내가 이거 지어가지고 임대하려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건 창호가 왜 필요해요? 뭘로 임대해요? 좋은 집을 짓고 싶으면 동일한 성능에서 여기서는 창호는 뭐가 보면 되냐면 시험 성적서 열 잔류율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가서 아는 척하고 싶으면 시험 성적서 있어요? 열 잔류율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못 알아들어. 그럼 결국 시험 성적서 있고 열발률이 있어요. 시험 열발률 그 도면에 있는 기준대로 맞추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 이거 열발률이 어떻게 하지? 이거 두 개만 맞으면 나머지는 모순 차이나 브랜드 값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친친디가 구매를 하면 이건창호 지금 받아오는 견적에서도 92%에 받을 수 있다. 8% 할인 가능하다. 30억짜리 제일 싸다고 한 거에서도 그러면 42억짜리 대비하면 훨씬 줄겠죠. 근데 이거를 PB상품, 이건창호의 PB상품 무슨 얘기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아는 거지. 이건창호 지난 기수 후원받아가지고 제가 이건창호 강의했잖아요. 이건창호 공장 막 투어 이제 할 거거든요. 가보면 PB상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아파트나 대량 물건 납품하는 데들은 이건창호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쓰는 PB상품이 있어서 협력업체끼리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한테는 잘 모르죠. 광고만 안 하니까. 근데 이거를 건축사가 알 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얘가 시공을 발주를 해봤어요, 말했어. 또 한 가지. 지하층에 이제 블록을 시공을 합니다. 벽체 블록. 지하에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취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건식으로 이 벽체 배수판을 시공을 하면 공기도 줄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해놨어. 건축사가. 건축주는 이게 있는지도 몰라.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40%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거야. 이 건식으로 시공을 했을 때. 벽체 배수판으로 시공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아는 사람이나 알지 어떻게 찾아내? 시공을 안 하냐. 제가 건축정보관 담당자가 이게 있는 직원 뭐 검토하고 막 이렇게 해도 못 잡아내요. 왜? 현재 시공의 트렌드를 모르면. 여기 얇은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 자, 또 한 가지. 이게 되게 웃겼는데 여러분 주차장 바닥에 이렇게 콘크리트 치잖아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셀프 레벨링. 셀프 레벨링은 뭐냐? 이렇게 이 바닥 치고 나서 사람이 살살살살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미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계를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비싸겠어요? 사람이 살살 하는 게 비싸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10T 1cm 피막이 작아.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살살살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라는 게 우리는 뭐예요? 기계 미장이에요. 근데 견적을 비교해봤더니 50%가 차이가 나요. 그럼 주차장이 작은 데서는 그 얼마 차이 안 나겠지만 주차장이 크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이건 뭘 바꾸는 거예요? 비쌀 것 같은 기가 기계 미장이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에 따라서 그때 폐가 여러 개가 기계가 더 있고 싸다는 거죠. 네, 기계가 싸죠. 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폐, 시공 방법. 또 한 가지. 이 창호 주위에 창대목이라고 하는데 창호가 들어가게 되면 나무를 붙이는데 너무 좋은 집성목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 제안했죠. 비슷한 유사한 천연 방부목을 붙이자. 방패가이나 멀과 같은 건 간단하지면서 품질이 유사하다. 결국 건축해놓고 나면요. 이거 유리가 어디든지 이거는 어디에서 갖고 온 제품인지 사람들 궁금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여기 안에 브랜드가 보이는 거지. 이건 샤넬이나 그죠? 이 구찌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가구공사. 아니 임대세대 가구공사였는데 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분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샘, NXA도 필요하겠죠. 왜? 사는 거니까 내가 구매하는 거니까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죠. 임대를 하는데 임대는 뭐예요? 연구가 아니잖아요. 한 뭐 2년, 3년 살 건데 짧게는 1년, 6개월도 할 건데 브랜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지 않겠어요? 임대 목적이랑 비슷한 걸로 뭐예요? 재질만 통일하면 돼요. 하이그로시 있고요, 페트용지 있고요, 우레탄 도장이 있고요, UV 우레탄 도장이 있는데 이 기능만 충족을 하면 되지 브랜드는 이 중소기업 써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얼마가 준다? 견적 금액의 15%가 준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전, 냉방기, 온풍기, 냉장고, 세탁기,
그래도 좋은 집 짓는데 가정은 좋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삼성 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만 보면 돼요? 소비자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보면 돼요. 에너지 효율. 같은 등급이면 삼성하고 대우 중에 뭐가 싸요? 대우가 싸요. 왜 싸요? 디자인이 후져요. 브랜드 값이 약해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여기 넣어주는 건 빌트인이에요, 아니에요? 빌트인이죠. 빌트인 냉장고 브랜드 찾으려면 문 열고 이렇게 봐야 보이죠. 밖에다 붙이지 않잖아요. 빌트인 드럼 세탁기 넣어놓으면 이게 어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앞에 마감이라도 붙으면 이건 이게 호텔 갔을 때 우리가 혹시 자동차 샀을 때 스피커, 뭐 오디오, 앰프 이런 게 고급차나 드러나지. 일반 차는 그냥 현대죠. 다 OEM이겠죠. 똑같은 개념이죠. 이거 줄이려고 보니까 10% 줄여요. 이게 지금 10%니까 적은 것 같죠? 냉방기만 1억 나왔거든요. 그럼 냉방기만 대우로 바꿔도 9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건축사? 기업하는 거 좋은 거 샀으면 좋겠지. 왜? 나의 작품이니까.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이니까. 자기 좋은 거 샀으면 좋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멱살잡이하고 싸워줘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얘기가 딱 들어가는 게 CM은 어시스트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다. 설계자, 시공자 다 우리 위치다. 이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말자. 돈은 우리가 준다. 그리고 인사권까지 날아가는 거였어요. 현장부장. 현장부장이 아주 골질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사장은 엄청 영업을 잘했는데 현장소장이 막 욕이 아니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은 죄송합니다 하는데 현장 가면 맨날 써. 야, 너 이 새끼 저 새끼 막 전화만 안 받고 막 맨날 단톡방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막 나이도 지긋한데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쌍욕할 수도 없고 결국 공모 왔다 갔다 하고 누구 책임이냐 이건 니네가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있다. 자, 전등 및 기구공사 마찬가지예요. 전등 및 기구도 뭐가 중요해요? 에너지 그리고 원산지 이것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LG나 삼성이 LG 삼성의 그 TV를 팔 때요 그 패널을 LG 삼성에만 납품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다 삼성 LG 패널을 써요. 근데 뭐가 묻다? 디자인이 묻지다. 근데 건축을 할 때는 뭐를 해요? 마감이라는 걸 하잖아. AS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싼 거를 쓸 수 있죠. 근데 임대를 주게 되면 어차피 2년 주기로 고칠 거 고쳐줘야 되고 갈 거 갈아줘야 되고 그거 다 관리비 펴서 갈 건데 처음부터 좋은 거 쓸 필요 없지 않겠냐. 이건 누구 시각이에요? 돈 주는 사람 시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인테리어에 멋있게 해놨다가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가라는 게 항상 있어요. 기준가. 인테리어에 내가 1,000만 원 더 투자했으니까 내가 1,000만 원도 받으면 되지? 안 줘요. 대신 뭐가 빠를 수 있어요? 판매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사에서 샘플하우스나 구경하는 집 막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이거 옵션. 나중에 다 빼고 구입했더니 이거 뭐 타워팰리스가 분양할 때겠죠? 처음에는 분양가를 좀 제대로 하면서 나름 좋은 걸 막 해놨어요. 근데 계약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적으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계약하는 순간 다 뜯어요. 그래서 타워팰리스가 중간쯤에 옵션이 바뀌었어요. 다 저가사요. 어차피 고급 넣어도 뜯고 저가 넣어도 뜯는데 그러니까 외국 같은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해요? 골조 분양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풀 인테리어 옵션으로 분양하지 않아요. 가까운 베트남, 홍콩 다 골조 분양. 우리나라에서 골조 분양 아파트가 나왔죠. 근데 인기가 없어. 왜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건 또 별로 안 좋아. 좀 이렇게 해놔야 돼. 들어오는 사람이 네. 그래서 골조 분양 많이 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저의 핵심의 키였는데 뭐예요? 우수 매도 현장 파설인 거예요. 맞춤형 부분. 해놓으면 좋겠죠? 일하기도 편하고. 근데 뭐예요? 기성품을 사용하면 기성품 다 판단 말이에요. 규격품이. 그만 갔다 와서 좀 손이 손질을 더하고 번거롭긴 하겠지만 견적금액의 50%가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현장 시공인데. 현장에서 타설해가지고 우수우수 한다는데
이거를 누가 줄일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줄이고자 바꿔보면 기성품 갖다 써라. 이런 거예요. 타일을 시공하다 보면 코너 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벽돌처럼 보이게 하려고 코너들을 쓰는 거예요. 쓰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끝에가 보이게끔 시공을 해도 배색 지점이 없으면 당연히 후회하라고 하죠. 왜? 코너 타일이 비싸요. 그럼 만약에 그래도 이거 고객들이 봐야 되는데 뭐 오케이 눈에 보이는 데 눈에 보이는 데만 코너 타일 쓰고 안 보이는 데는 그냥 놔. 여기도요. 여기 지금 타일이죠. 바닥 타일이에요. 포시린 타일. 페이실 들어갔으면 P 타일이에요. 제일 싼 거. 무슨 얘기예요? 이 안배를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회의실 들어가서 어머 여기 포시린 타일인데 어떻게 사무실 안에는 P 타일 썼어요? 싼 것처럼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컬러로 통일했기 때문에. 저 안에 방에 보시면 P 타일이에요. 근데 이 바닥을 이 공용 공간을 P 타일 깔았다 생각해 보세요. 문호류. 산티. 뭐 지한데 막 오늘까지 깔아놓고 뭐야.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가지고 다들 약간 의아해하는 게 그거예요. 투자 많이 했네. 인테리어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들어야지 이제 뭐 하는 거야. 저기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갈바예요. 브로철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저기 저 철판이에요. 벽 아니죠. 지금 까만 거. 브로철판이에요. 통통 쳐보시면 철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여기도 철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비싸게 보이게 하는 건 포인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충 갈 수 있는 대충 가고 이런 건 제일 싸요. 옆에 붙어 있는 이게 그 유리, 유리로 해서 7, 8천원도 쓸 수 있고 이런 건 제일 싸요. 그래서 느낌은 대리석 느낌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사품으로 계속 베리에이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설계사는 싫어하겠죠. 왜요? 기양하는 거 대리석하시죠. 기양하는 거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저 안쪽 공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똑같은 걸로 까시죠? 그럼 자기 생각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 핸드폰에 안에 들어가면 다 OEM이에요. 아이폰 더하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건축은 밸런스예요. 자, 공사비를 절감할 때는요. 품질은 동일하고 이미지와 색상이 유사한 합비 제품으로 재료비 단가를 절감을 하되 단 설계자의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1번입니다. 비슷한 거. 우리가 유년상제에서 타일을 사요. 그러면은 기분 좋죠. 근데 실속파들은 유년상제에서 타일을 고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같이 하남으로 가요. 그래서 하남의 도매시장에서 유사한 걸 고르죠. 해놓으면 큰 차이가 없다. 누구만 알아요? 건축주만 알아요. 두 번째,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 단위가 좀 있다 보니까 가전, 가구, 창호, 목재 이 MOU 체결 단가, 업체 단가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품질이 우수한 제품 중에 재고 상품, 2월 상품을 반영하자. 도기 같은 것도요. 저기 화성에 가면 아울렛이 있어요. 그럼 거기 2년, 3년, 4년 된 도기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디자인만 다르다. 우리가 왜 모피 사러 갈 때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피는 모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은 거 쓰고 근데 뭐 모피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고객이 원하는 거 갖다 놔야지. 고객은 뭘 원한다? 싸니까 좋은 거지. 싸고 좋은 건 그 다음이라니까? 싸니까 좋은 거예요. 다이소 왜 가요? 싸서 가잖아요. 이게 개념이, 시각이 내가 쓸 집, 장사할 집 다르다. 나는 어디가 비슷한 보이는데 다 다르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그런 데서 뭐 사는 거 아니야. 야, 뭐 엄청 싸. 50% 할인이래. 야, 다 똑같이 뭐가 나오냐. 맨날 똑같구만. 그렇지 않대. 이유가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럼 보는 눈이. 그런데 그건 소비자 마인드. 내가 만약에 그거를 띄어다가 파는 입장이라면 싸게 파는 게 잘 팔리겠죠. 그만큼 뭐예요? 모수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결국 누구 역할이에요? 큐레이터 역할인 거예요. 골라주는 사람의 역할인 거고 실제로 골라서 써봤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 언제? 이거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아이고 기왕할 거 10년, 20년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써야죠. 그럼 얘기를 하죠. 10년, 20년 더 갖다 주나? 2년만 되는 걸 갖다 주나? 결국 사용자가 임대로 사용하면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벽지를 내가 엄청 좋은 걸 발라놨어요. 전세 2년 들어갔다 나와요. 합지 말아줄까? 뭔 말인지 아시죠? 바닥 망가지고 벽 망가지고 뭐 하나가 이게 깨끗하게 호텔처럼 호텔이 왜 관리가 잘 되는지는 아시죠? 매일 쓸고 닦잖아요. 매일 관리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임대 주는 집은 어때요? 관리를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죠. 막 사용자 맨날 머리카락 막 하수가 막히고 막 애견 막 키우면 막 또 그 털 막 또 들어가서 막히고 막 휴지 막 또 화장지 넣고 막 또 배가 막히고 막 이런 한숨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짜친 장사보다는 조금 더 큰 장사를 하는 게 좀 더 그 나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는 해요. 건물 지을 때 왜 디자인이 중요해요? 운영 임차인 받으려고. 잘 나가는 임차인이 들어와야 세를 잘 내죠. 내가 싸게만 해놓으면 그쵸? 싼 거 낼 수 있는 사람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려워질 확률이 더 크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안 받을 수 없겠지만 좀 덜 받을 수 있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춰놔야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또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시공사를 직접 설립을 해서 이 시공사가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재산을 나중에 법인을 처분할 때 같이 환수하는 것도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100억 이하 공사는요 어차피 제대로 된 선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뒷짓기 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건설업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네 얼마짜리 공사하니 100억짜리 공사에 개집 짓냐? 하는 그 개집 라인이 100억 이하예요. 건설사에서 검토하는 라인이 아니고 개집 라인이 100억 이하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그냥 자기 상시 조직도 있지만 대다수가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일해가지고 일 시켜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 하면 오 하는데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의 시대인데 무슨 건물 하나 짓는데 100억 갖고 그렇게 놀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내가 회사 만들어서 CM회사에 위탁을 해서 이게 책임형 CM이라는 그 보통 제도예요. 한미에서 일을 할 때 CM회사한테 시공을 받아요.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오픈북이에요. 모든 결제를 다 건축자한테 받아요. 그래서 아까 MGP라고 해요. 맥시멈 개런티 프라이스. 이 금액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정해놓고 비용을 줄이면 인센티브 받고 그리고 시공을 다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만 처분하면 돼요? 법인만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업을 내가 제대로 하겠다? 그럼 회사 법인 이름으로 계속 건물을 지어나가요. 직접 시행하듯이. 그 나중에 법인만 매각을 하면 한 번에 팔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사를 파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종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종건이 보통 그게 되거든요. 연에 50억 이상, 50억 이하로 그러니까 50억 이상 수주할 자신이 없으면 종건사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절대 비용으로 내는 것만 50억이 아니라 100억 가까이 된다? 운영하는 건 안 봐요. 왜? 5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명의 기술자 안에 사장이 들어가요. 영업하는 사람 들어가요. 이 두 사람 인건비 빠지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 공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장 관리하는 사람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브하는 주니어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격리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왜? 변호사야 내가 고용할 수는 없고 자원 변호사 두면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을 데리고 내가 8개월이면 8개월 운영한다고 그냥 계산해보세요. 직접 비용. 시공사에 얘기한 간접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조금 높아요. 왜요? 시공사는 여러 현장을 n분의 1로 나눠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는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좀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이것만 공부를 해서 이것만 그 시공을 해요. 품질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SPC를 어디서 만드는지에 따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영화 만들 때 SPC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나갈 때 보시면 유한회사 어디 나오죠? SPC 만들어요. 그러면은 영화 제작사들이 있는데 왜 만들어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회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오픈회계 때문에 SPC 만드는 거예요. 자, 드라마 만들 때 유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작사 이름으로 있죠. MBC에서 만들어도 SPC예요. SBS에서 해요. 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니들이 어떻게 해먹는지 똑같은 거예요. 방송에 나가면 이해되시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관리직이 다수의 비정규직들을 아웃소싱 회사들을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겁이 나요. 왜?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배급공사하면 얼마가 남아야겠냐? 제조업 기준으로는 20억이 남아야 되죠. 그죠? 못해도 10억 이상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통 남는다고 했을 때 얼마 남는다 그래요? 2억, 3억, 1억 이렇게 써와요. 어디는 마이너스로 써오고 어디는 제로로 써와요. 나 불안해서. 차라리 그냥 내가 공력을 키우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100억이라는 단위 자체가 이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빨리 인식에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 20억대 공사하는 사람들 지금 이걸 해요. 왜요? 부가세 안 나와서. 20억이면 2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시공사 이름까지 하면 3억 이상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절반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 정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건축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해갈 거라면 어느 정도는 내가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왜? 내가 도움을 주는 회사가 엄청나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엄청나게 최고의 기술진과 함께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회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급순위 100위권 안에 뭐 신용등급 뭐 빅불 이상 이런 애들은 사실은 메인 비즈니스가 훨씬 큰 거예요. 이건 알바예요. 그러면은 알바니까 별로고 자 이걸 메인으로 하는 애들은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방송작가 출신이라 했잖아요. 저 문해창작 전공했잖아요. 제가 이 시장을 딱 들어와서 3년 만에 관리 용역으로만 200억 돌파했고 그죠? 이 짧은 시간에 브랜딩에서 막 치고 나가잖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전문가들을 썼어요. 전문가들. 우리 회사는 그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은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 라이센스가 있어. 세무서도 직원이지, 공인중개사도 직원이지, 시공기술서도 직원이지, 거기다가 건축사도 직원이지. 제가 이 월급이 우리 회사에서 한 3등급, 그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다고 치면 3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요. 제 월급. 내가 대표인데 내가 이 이상 월급을 줄 수가 없어. 왜? 라이센스가 없잖아. 그냥 난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그 지분으로 가져가는 거지. 라는 개념이야.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가봐요. 면허 대여해서 갖고 있어요. 종거사 가죠? 5명이 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다 1명, 2명 빼놓고는 그냥 남의 거 갖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다 대부분 뭐예요? 까보면 계약직들 다 수두룩 해요. 정주가 별로 없어요. 미래 함께하는 뭐 비전 별로 없어요. 경기 안 좋으면 다 나가는 거고 경기 좋으면 이랬으니까 모이는 거고 목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는 해봤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1억짜리 할 때는 1, 2억짜리 할 때는 바들바들 떨었어요. 1, 2억 엄청 크니까 개인한테.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고 나니까 야 이거 뭐 별로 일도 아니구나. 왜? 그나마 우리가 다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장에 그 기술자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은 자기 밥값은 하더라고요. 사람이 품성이 안 좋아서 돈줄도 할 수 있고 사람이 품성이 안 좋아서 뒷걸음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적정 수준까지만 용인해주면 그래도 밥값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100개 넘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전문가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대표가 욕심 안 부려서 시행 안 했고 모험 안 했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버전업을 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니 그 전에 예술대학 나와가지고 문해창작 전공한 사람도 이 건설사업 해가지고 여기까지 회사 키워가고 또 어찌됐건 시공사에서 와가지고 10년, 20년 된 시공사에서 와서 또 지가 보면 다 와요. 이번에 조선일보 건축조대학 이번에 그 강의하는 강사 명단 한번 보세요. 그분 다 와요. 왜 오겠어요? 마케팅, 능력을 보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브랜드를 파는 사람이다. 브랜드 라이센싱을 한다. 근데 우린 CM 회사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구성원은 전문가예요. 근데 CM 회사는 돈 못 벌고
결국은 내일을 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별도로 계획을 잡고 그건 그 트랙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서 만나면 질 확률보다는 이길 확률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여유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60만 원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장님들이 어디서 넘어지시냐면 백머니에 백머니. 대표들도 백머니에서 넘어져요. 내가 법인인데 도급을 줬어요. 도급을 줬는데 사장님 사모님 계좌를 저희가 싸드릴게요. 1억 싸드릴게요. 2억 싸드릴게요. 여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도급 금액은 회사 돈에서 나가는 거고 내 뒷돈으로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문제 않아요. 왜? 같이 공범이 됐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안 생기게 하려고. 이쪽 아사리판이야, 아사리판. 내가 지금 이 표현을 이제 꺼봐죠. 저 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현실을 인식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